최근에 뭐 갑질이라는 말 많이 유행처럼 많이 하죠. 예, 직장 상사들이 부하 직원한테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욕설, 괴롭힘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에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참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의대 교수가 의학 수련의들한테 수술실 안에서 뭐 폭언하는 영상들이 폭로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는 크게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 있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서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농성 5일째입니다. 이 중증장애인들이 서울 장애인 고용공단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취직하기 정말 어려워요. 어렵고 일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증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조차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장애로 인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런 온갖 정서적 학대와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조차 중증장애인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자세한 사건 경과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기자회견이 다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그 고소장을 들고 계신 분이 이 사건의 피해자이십니다. 예. 먼저 당부드리는 거는 기자 여러분들 사진 찍으시는 건 좋은데요. 사진 찍고 나서 피해자분의 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가운데 그 고소장 들고 계신 분이 이 사건의 피해자이신데요. 2015년 1월부터 인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약 13개월 정도를 일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에 의해서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 정서적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4월 달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보고하는 업무 보고서라든가 출장 복명서 같은 내부 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조차 중증 장애로 인해서 피해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증 장애인한테 일을 시킬 때는 일을 시켜놓고도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예, 장애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면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일을 해낼 수 있겠는지를 물어봐서 적절한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중증장애인이 비로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일 시켰는데 너 이거 제대로 혼자서 못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동화책을 주고 받아쓰기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뭐 정상적인 직무교육 차원에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40대 초반에 성인에게 동화책을 주고 받아쓰기를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직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 자괴감을 느끼게 해서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괴롭힘 행위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받아쓰기 사건 이후에도 사무국장은 지속적으로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냐, 여기가 학교냐, 내가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냐, 이런 것도 할 줄 모르냐 등등 온갖 폭언과 고함을 쳤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항상 그 사무국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다음에는 그 지적된 일들을 업무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까지 남아가지고 그것을 묵묵히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이 2015년 4월부터 퇴사하는 2016년 2월까지 무려 8개월여를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 차마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또는 문제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갑질, 정서적 학대,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그렇듯이 어쨌든 피해자도 직장을 다녀야 했고 그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2월 달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피해자는 결국 이 문제가 결국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또 어떤 장애인이 나와 같은 피해를 또 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후에 가해자였던 사무국장, 그리고 그 사무국장의 그 폭언과 온갖 괴롭힘을 옆에서 묵묵히 방조하고 묵인해왔던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네가 인권위에다 진정을 했냐? 인권위 진정한 거 명예훼손이고 무고인 거 알고 있냐?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라. 그런 거 알고 너 책임질 각오해라. 뭐 이런 류의 협박 전화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그 피해자가 받은 피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명백한 실정법이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에 속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로 인해서 신고를 하거나 진정을 했다라고 해서 신고한 사람이나 진정한 사람이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 협박을 통해서 가해를 가하는 정서적 괴롭힘을 또 가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피해자의 심정과 그 정서적 학대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피해자를 통해서 직접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피해자의 발언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